네, 포스코홀딩스 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많이 다뤄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2차전지 관련주로서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 퓨처엠의 가치와 함께 2차전지 사업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2차전지 소재주로 분류가 됐고 다른 2차전지 관련주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본질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철강 부분의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다른 2차전지주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흐름은 이제 2차전지 부분의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철강 부분의 모멘텀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철강주가 반등할 때 이제 기술적 반등에 그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실제로 철강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인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포스코홀딩스에 영향을 미치는 게 관세인데, 그러니까 철강에도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그 미국에서요. 그래서 관세에 따른 그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크게 걱정할 건 없다고 보는 게 일단 한국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죠. 철강 관세를. 모든 국가에 똑같이 철강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 매력에서 다른 나라에 밀릴 그 여지는 없다. 국내 업체가 물론 미국 자국내 철강사에는 가격 경쟁력이 뒤질 수 있지만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특별히 밀릴 일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상호관세 이후에 양자 협상을 통해서 새 협정을 이제 맺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시키고 한 국가씩 개별 협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철강주의 관세 면제라든지 이런 협상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체 관세기 때문에 다른 나라 철강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다. 두 번째, 관세 부과 이후에 개별 협상을 통해서 관세가 면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긍정적인 면도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쿼터제라고 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철광은 이제 그 정해져 있었어요, 한도가. 근데 이번 그 관세 부과를 통해서 이 한도가 사실상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철강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렸다라고도 보니까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일괄 관세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현재로서는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중국 부양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가 철강주고 화학주입니다. 왜냐면 철강과 화학이 전형적인 시클리컬 업종이죠. 경기에 민감하고 경기 부양책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고 물론 국내에서 부양책을 쓴다고 해서 철강주, 화학주가 많이 움직이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근데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다른 국가보다 땅도 넓고 인구도 크고 인프라 투자 규모라든지 화학 발전 규모가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을 때 중국의 부양책은 어쨌든 철강주와 화학주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중국이 양회 이후에 첫 소비 촉진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소비 촉진 정책은 내수 확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철강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중국의 부양책이 가시화됐다라는 것 이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요즘에 내놓고 있는 키워드 중에 이구환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구환신은 옛 것을 새 걸로 바꾼다라는 건데 이것은 인프라를 비롯한 건설 교량 투자에도 해당이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강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수 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일단은 꼽기는 했어요. 근데 내수 진작만으로 중국이 현재 5%의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것 말고 한두 가지의 부양책이 빠르면 상반기, 늦으면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화학주, 철강주를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양책은 어쨌든 철강주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끝으로 요즘에 그 강세를 보이는 섹터들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요. 자, 요즘에 방산주가 세다는 거 모두 다 압니다. 그죠? 유럽이 재무장을 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약속한 이제 그런 군사적인 지원이나 협력을 무조건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커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방위비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미국이 왜 거기를 지켜줘야 되냐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지켜주게 되면 지켜주는 비용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평화 구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기간은 이제 냉전 체제로,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가 뭐 전쟁을 끝내고 뭐 그 가자 지구의 분쟁이 마무리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이런 냉전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유럽은 그동안 굉장히 이제 그 평화에 취해 있었던 그런 국가입니다. 한국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계속 군사 투자를 해야 됐지만 유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유럽이 이번에 다시 생각하게 됐죠. 아, 미국이 위시로 하는 평화가 영원할 수 없겠구나, 영원할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유럽 지역에서 GDP에 엄청난 금액을 방산에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수혜를 국내 업체가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급등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할 부분은 뭐죠? 방산 산업에는 뭐가 많이 들어가죠? 재료로? 철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철이 많이 들어가요. 자, 뭐 탱크, 그다음에 뭐 비행기, 전투기, 뭐 함선, 철이 안 들어가는 분야는 사실상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방산 부분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는 철의 수요를 일부 촉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업황이 좋은 게 뭐예요? 조선이에요, 조선. 그럼 선박을 건조하는 데는 뭐가 들어가죠? 철이 당연히 많이 들어갑니다. 수요가 촉진될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이 한국과 조선업 부분에서 협력을 하면서 이제 뭐 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조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미국과의 협업으로 인해서 조선 건조가 늘어나게 된다면, 특수선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역시 철의 수요가 견인이 됩니다. 자, 그럼 요즘에 또 뜨고 있는 분야가 뭐죠? 로봇입니다. 그죠?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또 뭐가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역시 철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철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 중에 하나가 뭐죠? 자동차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보면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실적이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철강이 들어갈 만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럼 방산, 그다음에 조선, 뭐 자동차 이런 업체에서 다 뭐를 쓴다? 어쨌든 철을 씁니다. 이전보다는 수요가 개선될 가능성이 꽤 높다. 중국의 공급 과잉이 완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공급 과잉이 높아진다는 건 여기서 이제 공급 측면이라기보다는 수요 측면. 수요가 좀 더 촉진되니까 공급 과잉 문제가 해결은 아니더라도 완화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바닥을 치고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양호한 흐름이에요. 상승 이후에 눌림, 상승 이후에 눌림입니다. 현재가 눌림이기 때문에 이 눌림을 잘 거치면 다시 한번 상승 도약을 할 것이라고 보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이 됐죠. 네, 언제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됐냐? 1월달 말부터 확연하게 개선됐습니다. 기관은 꾸준하게 사주는 추세고요. 외국인은 2월 들어서 매수를 합니다. 이런 수급 흐름이라든지 최근에 철강 분위기를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가 추가적인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눌림 이후의 재반등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2차전지 부분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최악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더해지면 조금 더 탄력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현대제철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못 올라왔잖아요. 현대제철이 조금 더 파워풀하게 갔습니다. 이게 저점 대비해서 좀 더 파워풀하게 올라간 게, 현대제철은 이제 누가 뭐래도 딱 철강주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주기는 한데 2차전지 관련주로 묶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반등폭이 적었어요.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철강 사업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2차전지가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현대제철을 좀 더 따라가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철강주가 단순히 이제 중국의 부양책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요가 개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실적으로 찍힐 거예요. 증권가에서도 이런 부분을 염두해서 철강주의 실적 컨센서스를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하시면 철강주에 대해서는 뭐 단기간에 이제 급등한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좀 열어두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